이 페이지로 가시면은 오늘 살펴볼 걸 갖다 이제 과학기술학 중에서 이제 기술에서 초점을 두는 건데, 이제 사회구성주의 기술학도 분파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사회적 형성론, 사회적 구성론, 행위자 연결망 이론, 기술 시스템 접근, 페미니스트 기술학 등등이 있습니다. 등등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드릴 것도 그럴 텐데, 여기서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y, 보통 줄여서 스코트라고, 스코트, SCOT. 그 다음에 행위적 연망 이론, AMT, Act Method Theory. 요거를 이제 주로 그 사회구성주의의 대표적인 걸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간주하고 있고, 실제로는 또 요 둘이도 또 싸우는데, 요런 이제 또 미묘한 논점은 아마도 이제 다음에 홍성욱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그 요약해서 소개를 올리면은, 이제 그 스코트의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연구자가 핀치하고 바이크가 있습니다. 핀치는 이제 건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고, 바이크는 이제 실제로 자전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사례를 가지고 이걸 했었는데, 이제 자전거를 사례로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보는 아주 간단한 인공물에도 수많은 스토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전거가 조그만 거예요. 그래 자전거 역사는 보통 이야기할 때, 그 옛날 자전거는 지금 자전거와 다르게 앞바퀴가 크고, 타이어도 그 공기로는 고무가 아니고 그냥 나무로 되어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앞바퀴가 크고, 앞바퀴를 굴림으로써 자동적으로 뒷바퀴가 따라오는 거예요.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작은 이상한 자전거죠, 그죠? 근데 그 자전거 이름이 오디너리 바이시클입니다. 그때는 그게 정상이었죠, 그죠? 그때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보통 자전거는 뭐냐면은 앞바퀴와 뒷바퀴 크기가 비슷하고, 그죠? 동력이 어디서 옵니까? 뒤에서부터 오죠. 후륜에서 오죠, 그죠? 공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그것의 공적 명칭은 안전자전거, 안전자전거, 세프티 바이시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 결정론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제 옛날 자전거는 위험했기 때문에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 안전자전거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안전이라는 기준을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바이크하고 핀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좀 더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의 인공물은 이제 아티팩트죠. 영어로 보죠. 아티팩트. 인공물에는 그거와 관련된 사회 집단들이 있다. relevant social groups가 있다라는 겁니다. social group.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자전거를 개발하는 기술자 이런 사람도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뿐만 아니고 이제 이게 사회 구성에서 주목하는 것은 소비자,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기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까지 다 이제 관련 사회 집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전거 안 타. 이렇게 안 타는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안 탄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관련 사회 집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례에서 많이 거론된 집단은 이제 뭐냐면은, 한쪽은 자전거를 갖다가 스포츠로 즐기고 속도를 좋아하는 사람들, 주로 남자들이고 나이도 적고 이런 사람들이고, 또 한쪽은 뭐냐면은 자전거를 갖다가 안전하게 다른 대체 교통수단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노인이라는 여성, 좀 이제 그런 두 집단이 있었다는 거죠. 집단이 있었는데, 그 두 집단이 자전거라는 인공물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 집단의 경우는 속도를 제일 중요시하고, 이제 후자의 집단의 경우는 이제 안전을 갖다 중요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논쟁이 붙습니다. 논쟁이 붙고, 그런 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기술적 대안들이 나오는데, 보다 안전한 자전거를 갖다 개발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게 뭐냐면 공기 타이어라는 거예요. 공기 타이어. 공기 타이어는 이제 사고 날 때도 일단 사고가 좀 적게 나겠죠. 그걸 개발한 사람이 이제 던롭이라는 사람인데, 던롭.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당시 때 이제 그 자전거 경주가 많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동차 경주하는 것처럼, 카레이스 하는 것처럼. 이 당시 때는 자전거가 이제 제일 중요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전거 경주대회를 하는데 1등을 한 자전거가 의외로 공기 타이어를 장착한 자전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공기 타이어가 실제로는 속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게 됨으로써 그런 논쟁이 종결됐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심플하지 않는데, 어쨌든 순서는 이겁니다. 어떤 인공물에 대한 관련 사회 집단들이 존재하고, 그 집단들은 그 인공물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해석한다. 그래서 해석적 유연성이라고 해요. 해석적 유연성. 그래서 그 두 집단 사이에 논쟁이 생긴다. 논쟁이 생기는데, 그 논쟁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종결이 된다. 이거죠. 종결. 그렇게 이제 세 단계를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논쟁이 종결되는 경우는 방금 이제 자전거 예를처럼 자전거 경주라고 하는
의외의 이벤트가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냐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라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뭐 최진실 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뭐 악성 댓글 처벌하자 막 그런 게 막 나오다가 뜨다가 지금 조용해졌죠. 지금 논쟁이 안 돼버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쩌면은 논쟁이 종결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죠.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니까 기술의 변화에 상당히 많은 사회 요소가 개입이 되더라.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사회 구성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에 비해서 이제 그 행위장렬망 이론은 홍 교수님께서 더 자세히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이제 일단 보는 게 방금 이제 스코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제 어떤 인공물이라는 기술이 존재하고 그거를 둘러싼 사회 집단이 있는 거죠. 둘러싼 사회 집단이 있는데, 근데 ANT에서 뭐냐면은 기술과 사회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뭡니까? 기술과 사회를 분리할 것이 아니고 기술하고 사회가 항상 변화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경우는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 만들어지고 있는 기술 이렇게 되는 거죠. Science in the making, Technology in the making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ANT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 기술을 잘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테크노 사이언스 이 말을 쓰죠, 그죠? 테크노 사이언스. 어쩌면은 이 사람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거를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테크노 사이언스 in the making 되겠죠. 과학기술이 항상 변화를 경험하고 플러스 무도 분할하면 사회라는 것도 계속 변화를 경험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코이볼루션 한다는 것이 동시적으로 진화한다는 것이 ANT의 핵심적인 생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술의 경우에 보면 이제 ANT가 많이 연구했던 게 뭐냐면은 차원을 갖다가 아까 전에 스코트에서 봤던 것처럼 특정한 인공물을 본 것이 아니고 기술 프로젝트를 말이죠.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려는 프로젝트, 우리 나로호 발사하는 나로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일생을 쭉 보는 거죠. 이런 걸 쭉 보다 보면은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특히 이제 중요한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 프로젝트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그 자체를 결정하는 좀 이렇게 상층 레벨의 네트워크를 갖다가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제 또 하는 실무적인 차원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로컬 네트워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하고 로컬 네트워크의 결절점에 위치하는 거죠. 결절 위치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되지 않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 3페이지 표현된 것처럼 OPP, 강제적 통과 지점 이렇게 하는 거죠. 강제적 통과 지점. 그래서 이런 강제적 통과 지점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을 보니까 대체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엔지니어이자 또 일종은 또 사회학자더라 이거죠. 그 사람이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를 실현시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그 사람이 그 기술을 통해서 실현하는 또 사회적 모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개념학에서 내세웠던 개념이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엔지니어, 그래서 이질적 엔지니어 이렇게 했습니다. 홍성욱 교수님 잡종 엔지니어 그렇게 잡종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질적인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잘 정리해가지고 심플리파이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훌륭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집단과 계층의 요구를 갖다가 막 괜히 이질적인 헤테로지니어스 한데, 그갖다 뭔가 하나로 초점을 심플리파이 하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배치를 하고, 그럼 이제 자기의 노선에 맞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가입시키고, 등록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네트워크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런 게 성공하면은 네트워크가 커지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 네트워크가 실패하는, 그런 걸 갖다가 설명한 것이 ANT 이론이 되겠습니다.